예, 그렇습니다. 탄핵은 무효인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반드시 복귀하여 대한민국을 압살하려는 저 적들을 반드시 무찌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환동의 애국연대 구국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화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사절의 마음을 1절에 담아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하여 또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가 끝나면은 행진이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날에 차량 행진이 있습니다. 오늘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차량 행진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환동의 애국시민연대 상임 대표님이신 신성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애국 말씀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한국 사람의 건성 가운데 특별히 바닷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포항 땅 시민들은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포항말로 시부지하게 하다가 삼배바지에 방구 새듯이 새는 것은 포항 땅의 정서가 아닌 줄 압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상권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그리고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는 무정부 상태인 걸 아시지요? 아,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무정부 상태로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회가 이 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법원이 이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데, 국회는 사실 만들어질 때에 소위 재헌국회일 때에 재헌국회를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를 시작하면서 이인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도함으로 시작된 근세에 대한민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죠. 태극기가 있고 하나는 애국가가 있는데, 방금도 저와 여러분이 애국가를 재창했습니다. 그 애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근세사의 시작은 기독교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교회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들이 이 나라를 지켜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포항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고향은 바로 구룡포가 저희 고향이요 집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여기 살면서 포항 땅과 함께 살아왔고 포항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그 포항을 위하여 작은 일이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대한민국이 위태롭고 포항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함께 나라를 사랑하고 포항을 지켜가자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어떤 데는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종교가 있겠지만 이 종교의 자유도 자유 대한민국일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사상과 삶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바로 이 생각과 가슴과 마음과 사람의 영혼의 문제,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인데, 바라기는 제가 목사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선임도 그리고 신부님도 나와서 함께 포항 땅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사고 소리쳐 강력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든 종교의 대표인들, 모든 종교인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전번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와! 포항 땅의 모든 종교인들이여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고 포항 땅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국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애국에는 지식의 유무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지식 유무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종교의 유무를 관계없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하나로 같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는 우리의 이런 염원들이 모아져서 포항을 넘어
그리고 저 광화문까지, 그리고 평양과 신의주와 압록강, 낙동강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되는 그날까지 함께 손을 손에 잡고 같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나왔으니 광화문에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전한길 우리 선생님도 얘기를 했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아서 이 나라 만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위하고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하야토록 만들고 탄핵토록 만들고 그리고 내려놓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판사들이, 법관들이, 공정해야 되는 저들이 함께 손뼉을 치고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내려놓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가 엄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말 이 땅에, 포항 땅에 사람들이,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을 간구하오니 저들의 이 간절함을 보시고 꾸며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아서 이 나라 만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과 외침과 이런 안타까움을 들어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상임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념 편향 불법재판 헌법재판소 하면 여러분은 해체하라고 힘껏 3번 외쳐주십시오. 이념 편향 불법재판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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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편향 불법재판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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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편향 불법재판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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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신나게 노래 한 곡 하시겠습니다. 양양가 흔들면서 도둑의 악마를
칠 준비 되셨습니까? 든든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여러분 때문에 영원할 것입니다. 네,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공동의 행시민연대 대표로 공동대표로 수고하시는 이상훈 공동대표님 나오셔서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사를 또 바람이 이렇게 넘겼는데요.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부정선거이냐 아니면 지금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실과 부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실이라는 거는 고의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게 부실인 거예요. 하지만 부정이라는 거는 고의가 들어간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총선, 대선, 지방선거 마찬가지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과연 그것이 부실인지 부정인지를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투표지 아시죠? 투표지 우리가 가면 투표소 가면 신분증 내고 받잖아요. 그 투표지는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선거법에 가로 세로 1m, 무게가 100g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g. 근데 이거를 재보니까 150g이 나와요. 어떤 데서는 170g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부실이 아닙니다. 부정이에요. 부정. 다음 프린터 아시죠? 프린터. 우리가 선관위 가가지고 투표지 받을 때 현장에서 프린트해서 나옵니다. 그 프린트는 선거법에 앱선에서 납품하게 돼 있어요. 앱선 아시죠? 네. 잉크젯 프린트로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까보니까 투표 우리가 이제 재검표 해봤잖아요. 그걸 까보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보니까 잉크젯 프린트로 프린트한 게 아니더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선관위에 납품된 프린트는 단 한 가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앱선에서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부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돋보기로 확인을 해보니까 잉크는 왜 출렁출렁하는 잉크를 이렇게 색깔별로 뿌려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쇄한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부실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인 거예요. 다음 투표지 여백이 없는 투표지 보셨죠? 앱선 프린트는 공장에서 출고할 때 여백이 무조건 2mm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그래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백이 없이 출력을 해도 무조건 2mm가 여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앱선 프린트입니다. 그런데 여백이 전혀 없는 투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실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입니다. 부정. 배춧잎 투표지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이거는 전형적인 인쇄물이에요. 인쇄물. 잉크젯 프린트는 색깔을 섞어서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너, 레이저젯 프린트는 토너, 가루를 섞어서 뿌려요. 인쇄는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하나씩 더 씌워서 출력을 하는 게 인쇄입니다. 그러면 배춧잎 투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실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입니다. 부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나라의 원칙이 사라진 거예요. 원칙이.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여권 없으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못 나가요. 대통령이 여권 없으면 못 나갑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여권 없이 나갔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나라의 원칙이라는 게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법을 만드는 놈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거법 있는 그대로 선거법을 지키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정이 일어났음에도 법원에 가서 재검표를 해보니 판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저도 제 주변에 이 직장 동료들 보면은 아직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전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부실과 부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설득을 하셔야 돼요. 간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단 한 명도 설득 못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그거 다 이해해요.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집회 한 명 더 데리고 나오고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한 명 더 설득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환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명한 일타 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루라도 더 빨리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집회에 이 자리가 미어 터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더 설득하시고 한 분 한 분 더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 나라가 이 무너져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사님 말씀처럼 부실이 아니고 부정입니다. 부정선거 저지른 모든 놈들은 사형입니다. 자, 구호 한번 하시겠습니다. 부정선거 온상 선관위 하면은 힘껏 3번 해체하라 외쳐주십시오. 부정선거 온상 선관위 해체하라. 부정선거 온상 선관위 해체하라. 부정선거 온상 선관위 해체하라. 예, 해체 수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음 연사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우리 청년 여청년입니다. 애국 전사십니다. 김주연 여청년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천읍에서 온 김주영입니다. 와.
여러분 요새 걱정 많으시죠? 나라님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죠? 네. 그런데 포항은 한 가지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철강 관세 25%,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영국, EU 모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풀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철로 먹고 사는 도시에서 철강관세 25% 때려버리면 이 포항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망해야 됩니까? 자,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저기 있는 영일만을 바라보고 함성 3초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함성 시작!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저 바다는 어디를 통합니까? 태평양으로 나갑니다. 우리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일 때 그때야 비로소 거시적으로 더 국제적으로 더 넓게 봐야지 문제 방법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포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경계 없는 그 수출이 국제 관계가 바뀌는 게 보이십니까? 더 이상 중국, 안미 경중이란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변화는 바로 중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의와 성실로 그들을 대했지만 그들은 뒤에서 우리 정치, 문화, 언론, 사법, 행정 그리고 인구까지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어디 할 것 없이 간첩들로 초한전이란 말로 한계 없는 전쟁을 그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1번 미국, 2번 중국 중에 뭐 할래? 그러면 1.5번이요 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유민주냐 전체주의냐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고 미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반중! 중국 아웃! 중국 아웃. 여기 가장 대한민국에서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어디입니까? 영일. 포항입니다. 이 반중운동이 저 태양빛들처럼 전국에 퍼지도록 우리 포항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중국 아웃 외쳐야 됩니다. 그 중국을 몰아내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제자리로 돌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대단하게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대단히 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 상호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중국이 초안전이라고 세계를 먹으려는 야욕으로 뻘짓을 하더니 온 나라를 지금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이랑 관계를 끊고 산업, 기술, 그리고 정치까지 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회의 가장 앞에서 포항이 나서실 겁니까? 예, 나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포항이 나서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집회에 오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 한 300분 되시는데 300분이 각자 자기 이웃, 자기 동네에서 1인 시위 시작하십시오. 1인 시위에는 집회 신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티켓 코팅해가지고 하면 6,000원 듭니다. 이거 마이크 10,000원이면 쿠팡에서 삽니다. 이거 들고 동네마다 다니십시오. 포항 사람들 똑똑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이 국제관계 얘기해주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중국과 관계를 끊고 미국과 함께하는 길이다. 그게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맞습니다. 미국과 관계를, 중국과 관계를 끊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뿐이다. 외치십시오. 맞습니다. 이 1인 시위의 흐름이 온 전국으로 퍼져가게끔 모두 행동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기 오실 때는 모두 한 분 한 분이 1인 시위 어떻게 싸우셨는지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응원해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외칩시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예, 김주영 애국청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 줄 아시죠? 예, 이 시대가 우리 포항의 영웅, 우리 김주영 애국청년을 낳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주영 청년 연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중공이 나왔죠. 중국 공산당이 나왔고 또 중국 공산당을 높은 산이라 비유한 문재인이 생각나고 또 중국 앞에 쉐쉐 이재명이가 또 생각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체. 이재명 구속!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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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산당. 그러면은 여러분 꺼져라 하면 됩니다.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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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세를 몰아서 멸공의 횃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공의 횃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미군이 5만 명 희생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대한민국,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뿌리 뽑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에는 꼭 한 분 더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반드시 한 분 더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 행진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요, 마지막 집회는 차례
차량 행진을 합니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요. 혹시 두 분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창문을 약간 내려서 우리 깃발이 많이 있거든요. 깃발을 들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조를 맞춰주시면 좋고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행진으로, 도보 행진으로 바다 시청까지 왕복 행진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참 정신들이 많은데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박용선 도의원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의원 박용선입니다. 날씨가 쌀쌀하지만 또 나와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천에서 오신 분 연설 듣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뜨거운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북, 종중, 좌파들의 민낯이 하나씩 벗겨지고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장이 나기 싫습니다. 공수처의 오동훈 판사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230건 7만 페이지가 넘는 검사가 보낸 자료에서 중앙지법에 여러 차례 보낸 영장 기각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동훈이는 우리 법 연구에 시뻘건 놈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서부지법을 택했습니다. 그때 서부지법 법원장이 정계선입니다. 지금 헌법재판 정계선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오동훈이가 서부지법에 가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체포도 구속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오동훈이가 수사를 받고 구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오동훈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또 홍장원이 부적 같은 메모, 찌렁이가 기어다니는 그러한 낙서장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그런 것으로 둔갑했습니다. 역적입니다. 자다가 나무토막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소리보다 더 믿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홍장원이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입맞춤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은 거짓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홍장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은 즉각 구속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홍장원은 계속해서 증거 인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홍장원이 메모를 옮겨 적었다는 보좌관 한동훈하고 현대고등학교 선후배라고 나왔습니다. 이 한동훈이 그 소리를 듣고서 바로 대통령을 내란 자백이다, 내란 숙에다 같이 몰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동훈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보수 우파에서는